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김윤경 님이 어제 산불 뉴스가 또 있었네요. 날씨가 좋아져서 무사히 산불 진화가 안전하게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올려주셨고, 알권리 님도 쌀쌀하지만 맑은 날씨, 대구 산불은 진화가 다 됐나요? 라고 물어주셨는데 어제 낮 대구 북구 함지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아직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5시 30분쯤 진화헬기 투입을 시작을 해서요. 다행히 진화율이 조금 올랐습니다. 오늘 오전 6시 30분 기준으로 65%까지 올랐는데요. 오늘 빨리 좀 진화가 됐으면 좋겠고요. 성북초등학교와 서변초 그리고 서변중학교는 오늘 하루 휴업에 들어갑니다. 빨리 좀 진화가 돼야죠. 네, 무엇보다 강한 바람이 또 문제인데요. 오늘 또 여기저기 강풍 소식이 있어서 좀 번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바람도 좀 잔잔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제이비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더불어민주당이 김상우 국민의힘 의원 영입에 나섰다라는 보도가 어제 나왔습니다.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는데요. 민주당 핵심 관계자가 말하길 민주당 내 여러 의원이 김상욱 의원을 만나서 입장을 듣고 있다.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했던 김상욱 의원이 민주당으로 온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김상욱 의원 본인은 몽골 방문 중인 우원식 국회의장을 수행하고 있는데 조선일보 기자에게 뭐라고 말을 했냐면 민주당으로부터 공식적인 영입 제안을 받은 것은 없다. 지금은 당의 변화를 촉구하고 기다리고 있다. 지금 말할 단계가 아니다 이렇게 했고요. 또 다른 언론과 김상욱 의원이 통화를 하기도 했는데 거의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지금은 국민의힘이 정통 보수당으로 기능하도록 충정으로 원칙 회복과 쇄신을 촉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러면서도 당이 공당으로 보수당으로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극단적 상황이 도래하면 울산 시민과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고려해서 그때 고민할 것이다. 이런 말을 덧붙였다고 합니다. 여지가 아예 없는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아무튼 영입 임박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진행 상황은 대충 분위기는 좀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지를 남겼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 제명을 주장을 하면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거취를 고민하겠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할 단계가 아니라고 했는데 그러면 말할 단계에 가면 어떻게 할지 이것 좀 궁금하긴 한데요. 자, 김상욱 의원의 결정 뭐 당연히 초점은 여기에 맞춰질 텐데 각을 틀어서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어떨까 한번 좀 살펴봅시다. 왜 영입하려 할까? 이걸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건데요. 김상욱 의원이 계엄 반대, 탄핵 찬성을 외쳐왔기 때문에 단지 이 이유라면 좀 너무 단순한 접근법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 김상욱 의원의 이런 목소리의 반향은 그가 국민의힘에 있을 때가 민주당으로 옮겼을 때보다 더 큰 거 아니겠습니까? 거꾸로 말하면 민주당이 영입하면 김상욱 의원의 선명한 탄핵 찬성 목소리는 상대적으로 약화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왜 영입하려 할까? 오히려 이걸 짚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이유가 뭘까요? 제가 볼 때는 한덕수 대비 효과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영입이 나선다면 그런 것 같은데 자, 한덕수 대행이 대선 출마를 해서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를 꾀할 때 김상욱 의원이 국민의힘을 탈당해서 민주당에 입당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내란 총리가 국민의힘에 들어가고 탄핵 의원이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현상이 극명하게 대비가 됩니다. 한덕수 대행의 내란 총리 이미지는 꼭 그만큼 더 짙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한덕수 대행 출마에 물타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색깔 입히기를 하는 차원에서는 영입이 쓰임새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김상욱 의원이 이야기했던 극단적 상황이 도래하면이라고 했는데 그 극단적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사실 이걸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그것이 이른바 내란 총리, 위헌 총리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가 실행에 들어가는
그 국면을 하는 것일까? 이게 또 그러면 궁금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종의 대비 효과를 노리는 거고 그다음에 김상욱 의원의 결단 시점이 언제가 될 것이냐 요거를 짚어주신 건데 촌철님들의 의견은 좀 나뉘시네요. 네. 역풍이다님은 개인적으로 김상욱 의원이 그 자리에서 소신 있게 정치를 해주기를 바랬는데 점점점 이렇게 보내주셨고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엽기토끼님은 저 당 옮기는 사람 싫습니다. 그런데 김상욱 의원은 인정. 그 당에서 왕따 당하지 말고 옮기세요. 이런 의견이 있었고 이영진님은 김상욱 의원 지역구에도 민주당 인사가 있을 텐데 이런 영입 옳은 건가요? 뭐 이렇게 또 꼬집어주는 분도 계시네요. 근데 아직은 제가 볼 때는 영입 초읽기 단계에 들어간 것 같지는 않아요. 종합으로 하면 다만 타진을 하는 그런 단계 아닌가. 좀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는 의원들이 일단 개인적으로 접촉하고 그렇죠.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으니까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말 나온 김에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는 이제 기정사실이 된 것 같고 태길만 남은 것 같아요. 그 한덕수 대행 측 핵심 관계자가 뉴시스 기자에게 뭐라고 전했냐면 한덕수 대행이 다음 달 1일이라고 해봤자 내일 모레입니다. 그러네요. 다음 달 1일 사퇴한 뒤에 그 다음 날인 2일에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한다. 경제와 통합, 안심을 기조로 캠프를 꾸리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손영택 총리실 비서실장은 어제 오전에 사직서를 제출했고요. 총리실은 바로 수리를 해줬다고 합니다. 이 사람 말고 김수혜 공보실장, 박경은 정무실장 등도 한덕수 대행의 사임 스케줄에 맞춰서 사직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출마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에 대해서는 여러 번 짚었으니까 3부 인터뷰로 좀 넘기는 걸로 하고요. 이것 하나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한덕수 대행은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를 합니다. 자, 이 자리에서 헌법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그렇게 하면 한덕수 대행의 내란 총리, 위헌 총리 이미지는 오히려 더 짙어지지 않겠습니까? 자, 기정사실이 된 건 출마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출마의 컨셉과 캐릭터도 기정사실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이 점도 좀 함께 봐야 될 것 같다.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한덕수 권한대행이 만약 오늘 거부권을 행사를 한다면 권한대행으로서 8번째 거부권 행사가 됩니다. 네. 근데 지금 추경은 시급하다면서 국회 예결위 회의에는 또 불참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행보는 어떻게 봐야 되는가? 뭐 국민들이 평가하시겠죠. 근데 한덕수 대행이 대선 출마를 하면 또 최상목 대행 체제가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참 여러 가지로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게요. 이런 기록이 있었는가 싶기는 합니다.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통일교선 고위 간부 윤모 씨가 김건희 씨에게 전달해달라면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6천만 원짜리 다이아 목걸이 전달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네. 전성배 씨는 검찰 과정에서 잃어버렸다라고 진술을 했다는 소식도 전해드렸는데요. 다이아 목걸이만 있었던 게 아니라고 합니다. 고가의 명품백도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전달한 사실을 검찰이 확인을 했다라는 지금 보도가 나왔습니다. 명품백이요? 그렇습니다. 목걸이와 가방 이게 같은 시점에 동시에 전달이 된 게 아니라 다른 시점에 각각 전달이 된 것으로 검찰은 이렇게 파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하나가 더 있다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인삼도 전달됐다. 어허.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뭐 각각 전달됐다고 하더라도 그 선물들이 전달된 시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이후인 건가요? 지금 예를 들어서 다이아 목걸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당선된 이유가 아니라 취임한 이유, 나토 정상회의 갔다 온 다음에 뭐 그 김건희 씨가 차고 갔던 목걸이가 논란이 되니까 빌렸다라고 그러니까 당시 용산에서 해명을 했었고 그 직후에 빌리지 마시고 이거 차시라 하면서 전달했다라는 거니까 그건 취임 이유가 되고. 네. 근데 지금 요 그 명품백 관련해서는 당선 이유라고 하는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겁니까? 오히려 먼저. 어허. 다이아 목걸이 전에 먼저 명품백이 전달이 된 거 아니냐라는 추정도 성립은 될 수 있는 것이겠죠. 다만 정확한 전달 시점은 지금 아직은 나오지 않고 있다. 이렇게 좀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네. 그다음에 명태균 씨 관련해서도 소식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 제기된 의혹 가운데 하나가 용산 취업 청탁 의혹이었습니다. 안동 지역 사업가 김모 씨가 2021년 7월
19일에서 23일 사이에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강혜경 씨 계좌에 2억 원을 송금을 했는데 이 가운데 1억의 명목이 김 씨의 지인인 또 다른 사업가 조모 씨의 아들을 대통령실에 채용해달라는 인사청탁의 대가였다. 이런 의혹이었습니다. 근데 창원지검이 이 의혹을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불기소 처분한 건데요. 명태균 씨가 이 금전 거래에 관여하거나 김태열 전 소장 등과 공모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입증할 증거가 없다. 이런 이유로 무혐의 결론을 좀 내렸다라고 하는 건데요. 결국은 줄기에 좀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검이 명태균 씨를 불러서 조사에 나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조사의 내용이 뭐가 되겠습니까? 크게 두 가지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하나, 그다음에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이 두 가지로 좁혀지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굵직한 것에 검찰이 좀 집중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전하다 보니까 그러면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홍준표 전 대구시장 건은 굵직한 겁니까? 잔가지입니까? 뭔가요? 하긴 지금 핸들링하는 게 검찰이 아니라 대구 경찰이죠. 뭐 그래서 다른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걸까요? 궁금한데 대답은 없네요. 네. 그러게요. 여러 가지 수사가 뻗쳐 있는데 그 수사는 어떻게 되는지 소식이 없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검찰은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을 불러서 대질 조사를 한다는 겁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 대납 의혹에 대해서 주로 확인할 걸로 알려졌고 명태균 씨는 이틀 동안 조사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조사가 마무리되면 김건희 여사랑 오세훈 시장 등 정치권 소환이 이어질 거다, 이런 전망 나오는데 어제 이런 소식도 있었습니다. 김건희 여사 측이 서면 조사 가능하냐? 라고 검찰에게 물었고 검찰은 조사할 양이 많아서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전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최대한 빨리 조사하자는 입장인데 김 여사 측은 아직 뭐 구체적인 날짜가 조율된 건 아닌 것 같아요. 빠르게 소환할지 이것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